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수세 중과 마지막 시간으로 조합원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 중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소지하는 그 양도주택의 양도를 현재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의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의 기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 주택과 당의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일반 초과 누진세율의 10%를 가산한 가산 초과 누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1세대 2주택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조합원 입주권 이제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게 해당이 되겠고요. 이러한 1번의 그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한 것, 그리고 세 번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라든가 상속 등으로 이제 승계 취득한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종전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하여 이제 승계 취득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최근에 그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된 게 해당이 되겠고, 이런 5번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게 이제 이상의 그 1세대 2주택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세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으로 의제할 뿐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주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초과 누진세율의 이제 10%를 가산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1세대 2주택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만 한정할 뿐이고요. 당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가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한 경우 그 가산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은 양도 당시에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양도 주택만이 그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 수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은 앞서 살펴봤던 이제 그 내용과 대동이 이제 같은데요.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택의 양도를 현재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이제 각각 보유한 경우로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수익 계산은 일정 기준, 즉 주택의 소재 지역 기준이라든가 기준시가,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액의 가액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만 그 양도 주택에 대해서 가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수에 따라 1세대 2주택 소유 여부와 양도주택의 소재지가 양도 당시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해당하는 여부가 이제 그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그 소재 기준을 보시면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일컫는 수도권과 기타 5대 광역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및 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하는 주택만이 해당이 되고, 이제 이때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이 3억 원이 초과 여부를 불문한 조합원 입주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의 기준을 또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가액 기준을 보면은 이제 위에서 살펴본 그 소재지역 기준과는 무관한 인천광역시의 군지역인 광화군과 옹진군, 경기도의 군지역, 그리고 경기도 내 도농복합 형태시의 읍면지역, 기타 5대 광역시의 군지역인 이제 대구 달성구라든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은 있겠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양도 당시에 그 양도주택 또는 다른 일반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실 현재 종전주택의 가격이 3억 원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 당해 주택수나 조합원
그 조합원 입주권 수 계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시 중과에서 제외되는 그 주택 예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 이제 살펴본 내용과 이제 많은 부분이 거의 이제 겹칩니다. 첫 번째,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잘 보십시오. 국내에, 첫 번째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제 그 주택, 즉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함으로써 이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당일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요.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3년 이내에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제 일시적 2주택 그 특례를 적용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때는 이제 앞에 1번의 내용과 틀립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이때는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첫 번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그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이제 계속하게 거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에 반드시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셔야 이제 비록 조합원 쪽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이제 양도할지라도 요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또 이제 재건축 사업, 또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즉, 대체주택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러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제 밑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충족해서 이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이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때는 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 가지 요건을. 첫 번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똑같습니다. 세대원 전원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되기 후에 그 2년 이내에 반드시 대체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내용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등이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지난 시간에 내용에서 살펴봤던 이제 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민간 매입 임대주택, 즉 2003년 12월 30일 이후 신규 민간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 두 번째, 2003년 10월 29일 이전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그리고 수도권 반 미분양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5년 이상 임대주택인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도 우리가 많이 접할 일은 없는데,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준공공 임대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또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인 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에 감면된 임대주택, 즉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우리가 5년 이상 장기 임대 줬던 그런 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년 이상 이제 무상 사용하는 장기 사원용 임대주택이라든가, 다섯 번째,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미분양 주택, 그 과세특례 또는 감면돼서 신축주택,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주택, 그리고 상속 개시 이후에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선순위 상속 그 1주택,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대물 변제 형식의 그런 형식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사용한 장기가정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은 주택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는 토지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 해당이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주택수 그 중과제에서 제외되는 주택 내용입니다. 실수 목적의 취득주택, 즉 그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제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이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중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이 경우에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수도권발 소재 실수 목적의 취득주택. 그리고 살펴봤죠. 동거봉역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1조합원, 그리고 소유권 소송 관련 주택, 즉 이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이제 소송 판결 그 소송에 대해서 이제 그 확정 판결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 2주택인 경우면 이제 한정된 내용 중 소유주택입니다.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그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라든가 이렇게 여기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라든가 이제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사업시행 구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그 네 번째 내용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시 중과에서 제외된 주택에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시 중과에서 제외된 주택. 첫 번째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하는 경우, 아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임대주택 등. 자, 여기도 6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네 번째 장기 사원용 그 10년 이상 무상 임대주택. 그리고 다섯 번째 감면대상 신축주택 조특법상,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주택, 그리고 상속계 실률 5년 이내 선순위 상속한 주택,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그리고 5년 이상 사용한 장기가정 어린이집. 이러한 내용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은 주택,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수 목적의 취득주택, 그리고 다섯 번째 수도권반 소재 실수 목적 취득주택, 여섯 번째입니다. 동거봉역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일곱 번째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여덟 번째 소유권 소송 관련 주택,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소형주택,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대상 공고, 그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을 날 이전에 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제 납부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이러한 10가지가, 그게 분류한 10가지가 그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시 중과에서 제외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한 4번을 한 것 같은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그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늘이 9월 24일이네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환절기인데 이제 감기가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코가 많이 막혀가지고 좀 맹맹거립니다.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도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